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에서 쥐오뽀 이지에 생방의 큰 누님이라 불리는 웨이야, 본명 황웨이가 탈세를 했다는 이유로 12월 20일 저장성 당국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탈세 금액과 체납 벌금까지 합해 13억 4,100만 인민폐를 추징당했습니다. 하나로 2,500억 원이란 무지막지한 금액입니다. 이는 이중 계약 문제로 세금을 추징당한 적이 있는 판빙빙과 정수왕의 벌금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웨이야 탈세 추징 이슈는 12월 21일 웨이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랭킹 50에서 무려 13개가 그녀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는 19억 2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중공관영인민일보는 저장성 항저우 세무당국을 이용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웨이야가 생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이야가 여러 컨설팅 기업을 만든 뒤 이를 통해 홈쇼핑 생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업 경영 수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저우 세무국은 그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억 4,300만 유엔을 탈세하고 기타 적게 낸 항목이 6천만 유엔이라면서 자진 납세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 13억 4,100만 유엔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판빙빙이 이중 계약으로 두들겨 맞은 금액이 8억 8천만 유엔으로 당시 사상 최고액의 기록을 세우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2021년 8월에는 정수왕이 비슷한 이유로 2억 9,900만 유엔의 추징을 당했습니다. 웨이야가 두들겨 맞은 금액은 이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 1억 6,200만 유엔이 많습니다. 항저우 세무국은 그러면서 웨이야가 과거 동종 전과가 없기 때문에 추징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때 돈을 내지 않으면 의법 처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야는 웨이보에 사죄 서한을 공개하고 당국의 조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된 기한 내 체납 금액과 벌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웨이야의 남편 똥하이펑도 사죄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대중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아내인 웨이야에게도 제대로 알아서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의 다른 쇼핑 호스트도 웨이야 사건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관영매체 중신망도 웨이야가 탈루 처분을 받은 이후 홈쇼핑 플랫폼인 타오바오에서 그녀가 진행하는 생방송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오바오의 앱에서도 그녀의 생방 프로그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차단됐습니다. 이에 앞서 웨이야 부부와 웨이야 남동생의 항저우 합처에서는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회사 자체가 자진 해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상하이의 다른 회사도 영업허가가 말소됐습니다. 웨이야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타들이 속속 퇴출된 바 있습니다. 웨이야는 타오바오의 첫 번째 가는 쇼핑 호스트인데 랭킹 세 번째 호스트인 주천후이도 6,550만 유엔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사라졌습니다. 1985년생인 웨이야는 2005년 가수로 연예계에 데뷔해 힙합 그룹 THP에서 리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타오바오의 생방송 호스트로 활약했습니다. 쇼핑 호스트 데뷔 4개월 만에 1억 유엔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유독화의 콘서트 입장권을 몇 초 만에 완판해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녀가 물건을 팔면 모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2018년 웨이야는 27억 유엔의 홈쇼핑 매출을 올려 연수입으로 3천만 유엔을 가져갔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지명도는 크게 높아져 항저우시의 관광 홍보 대사로도 활약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10회 전국청년연합위원으로 선출됐고 9월에는 38 붉은 기수로도 뽑혔습니다. 중공에서 3월 8일은 부녀절입니다. 38 붉은 기수는 걸출한 여성에게 보여드리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10월에는 전국 탈빈곤 공격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방 정부에서 농산물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쇼핑 호스트, 홍보 대사로 나서 가난한 농촌을 크게 도왔습니다. 중공 당국의 정책 프로파간다에 아주 적절한 업계 표준 병사로 인정돼 아주 잘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이야는 2019년 11월 11일 하루 동안 30억 위엔어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11월 11일은 중공에서는 대대적인 쇼핑을 하는 날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치러진 11월 11일 예매 행사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누적 14시간 생방송을 하면서 82억 위엔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화로 1조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니 어마어마합니다. 이처럼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웨이야는 지금 탈세범이 됐습니다. 중공관영 중심망은 당국이 그녀의 탈세를 엄벌함으로써 세무 공평의 원칙을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이 세수의 회색지대,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고액 수입자에게 대한 관리 감독을 강함으로써 수입 분배를 조절하고 공동 부유에 이바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범 케이스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신화사는 웨이야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진 이후 수천 명이 자진 신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어처는 대중 스탠스를 두고 자민당이 둘로 쪼개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확실한 외교적 보이콧도 아닌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보이콧 방침조차도 얼버무리고 있는 와중에 신장 위구르, 티벳, 남몽골, 홍콩, 미얀마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조차 국회에서 반려돼 다카이치 정조회장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이 못되기 간사장을 면담한 뒤 매우 분통이 터진다고 기자들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자민 공명연립내각에서 공명당의 의중을 반영해 통과시키지도 않을 결의안 초안을 물타기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반기시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호네누키라고 해서 알맹이를 모두 빼는 물타기를 했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단어를 인권 상황으로 고치는가 하면 탄압받은 이를 탄압 호소자로 바꿨습니다. 또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국제법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문장은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오 다카시 전 증의원은 분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공에 끌려가고 있는 게 자민 공명당의 모습이라면서 이로써 일본은 중공 속국화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정치논계 카도타 류쇼시는 일본의 체인벌린 기시다 수상은 예상했던 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처럼 아베와 다카이치 씨가 총재 선거에서 보수 무당파의 지지를 회복했는데 이를 도로 내팽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가 증의원 선거 결과와 내각 지지율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다른 논객의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카도타 류쇼시는 또 나치의 발호를 허용해 역사에 오점을 남긴 체인벌린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중공의 제노사이드와 패권주의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체인벌린 기시다는 중공의 안색을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타이완 유사는 일본의 유사라면서 억지력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12월 19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타이완 민간 협력단체인 리덩의 총통의 친구라는 모임에서 타이완 위기에 대비한 일미 공동작전을 강조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중공에 대해서는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케이 아시아는 마사요시 손의 소프트뱅크가 중공 센스타임의 안면 인식 기술을 일본에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공 AI 기업의 가장 큰 해외 투자자가 웬디스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의 일본 보급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헝다 투자에 막대한 손실을 본 소프트뱅크가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센스타임에 조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내 대표적 매국 기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